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혼자 조잘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냥 편하게 틀어놓으시라고 만든 영상인데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이날 생리 3일차였고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이때가 저녁 6시쯤이었거든요. 근데도 붓기가 여전하더라고요. 원래 좀 제가 신장 쪽이 좋지 않은 편이라 부종을 거의 달고 살다 보니까 그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평소에 스스로도 느끼고 있긴 했는데 스킨케어 할 때는 아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얼마나 문질러야 때가 나오는지 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건 세럼인데 살 때 누르고 있으면서 이제 흡수시켜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 맞는 건지 되게 답답해요. 세럼이라기보다는 각질 제거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 근육을 키우려는 건가 싶습니다. 이때가 영하 13도였던 날이거든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차 타러 가는 그 1분이 진짜 이러다가 다리 잘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피부도 더 건조하고 예민해지고 속당김이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기초에 힘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선스틱인데요. 제가 선크림 바르는 걸 좀 게을리했던 탓인지 요즘 얼굴에 좀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최근에는 선크림 바르기 전에 선스틱으로 일부만 쓱쓱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쁘거나 이럴 때는 좀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카키색으로 머리를 덮었는데요. 머리에 브라운 카키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좀 텁텁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레드기가 되게 좀 빼기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키로 덮었는데 슬프게도 2주 만에 갈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제가 염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때는 카키색이었는데 이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젖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갈색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저는 원래 자연 갈색이라 흑발? 이런 쪽으로 염색을 자주 했던 편입니다. 그렇다고 블랙으로 덮자기에는 내년 여름에 제가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탈색을 또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염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뭘 해야 할지 감도 좀 안 와요. 이제 1월에 중순일까요? 그때 제가 좀 중요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땐 좀 단정해 보여야 하는데 이제는 그냥 귀찮은데 그렇다고 또 안 하고 냅두기에는 뿌리가 엄청 나와 있으면 거울 보기 싫더라고요. 연말인데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에 원래 말일날 처음으로 동해로 좀 해 뜨는 걸 보러 갈까 했는데 오늘 일기예보가 떴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일 거라고 해서 지금 또 이제 고민입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박이나 가는 게 더 좋을지. 정동진에 사람이 많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날씨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또 기념일에 어울리는 좀 스페셜한 곳을 가기에는 이미 예약이 다 풀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차박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춥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하 10도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한 영하 3도까지면 그래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실 테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마도? 이 제품은 커버력도 되게 좋고 고정이 잘 되긴 하는데 그만큼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쓰신다고 하시면 기초를 조금 탄탄히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얇게 발라도 커버가 정말 잘 되고 밀착도 잘 돼요. 컨실러나 하이라이터 이용해가지고 얼굴 중앙 부분 밝혀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저 제품이 지속력이 되게 좋고 해가지고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요즘 블러셔 바를 때 퍼프 끝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끝에다가만 묻혀가지고 영역 표시하면서 바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전에 바르면 진짜 좋은 립밤이고 다음은 염증 있던 부분에 컨실러로 찹찹찹찹 해줍니다. 컨실러 올려두고 살짝 말려주고 나서 펴발라주면 살짝 굳은 상태라 그런가 고정도 잘 되고 잘 가려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커버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뭐 건너뛸 때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가리더라도 완전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평소보다 더 생각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저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줍니다. 부채질하면서요. 제가 지금 염증 흉터가 있는 부분이 얼굴 외곽 쪽이거든요. 외곽 위주로 모낭염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이 또 제가 쉐딩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얼굴에 발라놨던 컨실러나 뭐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커버된 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애초에 컨실러 작업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날은 열심히 커버를 했으니까 벗겨지지 않게 비교적 살살살살 해줍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아이 뭐 좀 지워주면 어때? 이러면서 점점 좀 터프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까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 바로 앞에 되게 좀 유명한 돈까스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장소도 이전하고 했던데 그때는 약간 주변 직장인들의 맛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콤 치즈 돈까스라고 해가지고 큰 돈까스 위에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잔뜩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꽂히면 그것만 사고 그것만 먹고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하루에 2번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좋았던 게 요즘 나오는 그 일본식 카츠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튀겨져서 소스랑 따로 나오는 거 예쁘게 잘라져서 나오는 거 말고 옛날에 경양식 돈가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발전한 비주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는 바삭바삭한 식감을 좋아해서 무언가를 끼얹거나 담근 식감보다는 탕수육으로 치면 찍먹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데 돈가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그게 되게 좀 그립고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저 펄 섀도우가 아직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또 펄도 자연스럽게 차르르르하고 밀착력도 좋아서 되게 좋아해요. 혹시나 단종이 되었을까봐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눈두덩이가 좀 부은 편이라서 눈 위에다가 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는데 연말이 되니까 반짝이나 뭐 일반 파츠 이런 거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뒀는데 아직까지는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면 바로 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구매하면 방치해놓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쟁여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인데 다들 약속 많이 잡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송년회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 오랜만에 좀 이게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면서 많이 기쁜 것 같아요.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뭔가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많이 좀 신나 있습니다. 살이 쪄도 그냥 새해 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새해부터는 운동을 하면서 저 혼자 막 왜 그렇게 먹었나 나 자신 이러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연말 이 시간 동안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 거닐 때 반짝이는 거 이런 거 뭐 쳐다보는 것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밤 11시, 12시에 밖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좋아하는 가게들이 열려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행복이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라서 약간 단술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요즘 제가 와인에 빠졌어요. 다행히 제 주변에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셔가지고 이번 약속은 와인 가게에서 많이 잡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분들보다 약속이 많다 이런 건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먹고 나면 확실히 다음날 숙취는 조금 감당이 힘든 것 같아요. 마실 때는 진짜 좋은데 이게 마시고 난 다음에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속이 내 속이 아닌 기분? 위 보호를 위해서 안주를 단단히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위 보호 때문일까요? 그냥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속이 쓰립니다. 숙취해소제라도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필름이 끊기거나 이러진 않는데 원래 좀 숙취가 되게 심해요. 숙취가 막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은 정말 많이 드물고 짧으면 이틀에서 길면 뭐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에 심지어 얼굴도 되게 많이 빨개지거든요. 술 먹으면 막 몸 간지럽고 얼굴 빨개지고 이거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속이 메스껍기까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술을 굳이 뭐 이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식 장소가 아니면은 맥주 한 잔 정도만 치킨 먹을 때 먹는 정도였는데 이게 나이가 든 걸까요? 요즘은 그거를 알고서라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숙취가 있을 걸 감안하고 먹으니까 일단 다음날의 일정은 최대한 비워놓게 되고 또 원체 많이 붓는 체질이다 보니까 촬영 전날에는 적어도 먹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먹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다 보니까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되기도 하고 평소보다 좀 더 과음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속을 보호할 수 있게 음식 꼭 단단히 챙겨 드시고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셔가지고 행복한 기운 그대로 새해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편하게 켜놓으시라고 대본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로 더빙해봤는데요. 약간 스플라디오 재질 같네요. 뭐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었다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새해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